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처음엔 작은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됐죠. 이 아이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막장의 충격적인 결말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응애, 응애.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 미영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첫 아이였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정우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다니.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다. 며칠 후 태어나는 날 정우의 부모님이 병원에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 순덕은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다. 세상에, 우리 손자가 이렇게 이쁠 줄이야. 순덕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연신 감탄했다. 아버지 병철도 마찬가지였다. 정우야, 이제 진짜 가장이 된 거다. 이 녀석을 잘 키워야 해.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이 아기를 중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기의 이름은 준호로 정했다. 준수하고 후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순덕은 하루 종일 손자만 바라봤다. 이 녀석 할아버지 눈을 닮았네. 병철도 흐뭇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기가 자라갈수록 가족들의 표정에 작은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우리 집안 누구를 닮았지? 병철이 먼저 중얼거렸다. 준호는 6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 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정우는 진한 쌍꺼풀에 큰 눈을 가졌는데 준호는 작은 다난이었다. 미영은 오뚝한 코를 가졌지만 준호의 코는 낮고 널쩍했다. 아기 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자라면서 바뀐다던데. 순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순덕도 속으로는 의아했다. 1년이 지나고 준호가 돌이 되었을 때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받아본 순덕은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준호는 마치 다른 가족의 아이 같았다. 정우야, 이 사진 좀 봐. 순덕이 정우를 불렀다. 왜요, 엄마? 준호가 우리랑 하나도 안 닮았어. 정우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이상했다. 아무리 아기라지만 이 정도로 가족과 다를 수가 있을까? 엄마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자라면 닮을 거예요.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의 시선이 점점 미묘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괜찮을 거야. 아이들은 원래 부모를 안 닮기도 해. 미영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그 후로도 가족들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준호가 정말 이 집 아이가 맞는가? 준호가 3살이 되자 의심은 더욱 확실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준호야, 이리 와서 할머니랑 놀자. 순덕이 손자를 불렀다.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보다 동네 아이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가족보다 남들에게 더 친밀함을 보였다. 이상해. 우리 정우는 어릴 때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우도 아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의문을 키워갔다. 준호는 정우가 좋아하던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축구, 자동차, 로봇. 보통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말이다. 대신 준호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을 좋아했다. 이는 정훈의 가족 중 누구도 특별히 재능이 있던 분야가 아니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순덕에게 말했다. 순덕 씨, 준호는 누굴 닮았어요? 아무도 안 닮았네. 정말 신기해요. 그래요? 순덕은 어색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동네 사람들까지 준호가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정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덕은 아들을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 말인데. 순덕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준호가 왜요? 너도 느끼지 않니? 준호가 우리 집안 누구도 닮지 않았다는 걸.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준호는 우리 아이예요. 물론 우리 아이지. 하지만 순덕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날 밤 정우는 미영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엄마가 준호에 대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무슨 말인데?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우리 집안 누구도 닮지 않았다고.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닐까? 3살인데도? 아이들은 원래 그래. 자라면서 바뀌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하지 못했다. 며칠 후 순덕은 더욱 구체적인 관찰을 시작했다. 준호의 행동, 말투,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유심히 봤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준호는 정말로 이 집 아이답지 않았다. 밥 먹는 방식, 웃는 방식, 울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순덕은 확신했다. 다음 날 순덕은 미영을 조용히 불러냈다. 미영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말이야. 정말 정우 아이가 맞니?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할머니야. 3년 동안 저 아이를 지켜봤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다. 미영아, 혹시 숨기는 게 있니? 아니에요. 준호는 정우 씨 아이예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덕은 며느리의 반응에서 뭔가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순덕은 남편 병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준호 말인데 나도 느꼈어. 뭔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철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이런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잖아.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순덕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것인가? 직접 묻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고, 그렇다고 계속 의심만 품고 살 수는 없었다. 마침내 순덕은 결정적인 방법을 떠올렸다. 유전자 검사였다. 여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다더라. 순덕이 병철에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 아이와 부모의 DNA를 비교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병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했다. 그런 걸 하면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겠군. 그래.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순덕은 혼자 병원에 갔다. 유전자 검사에 대해 자세히 문의했다. 어머님, 유전자 확인 검사는 아버지와 아이의 DNA 샘플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설명했다. 어떻게 샘플을 채취하나요? 간단합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긁어내면 됩니다. 아프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순덕은 검사 키트를 받아왔다. 이제 정우와 준호의 DNA 샘플을 채취해야 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정우가 낮잠을 자는 사이 순덕은 조심스럽게 그의 입 안쪽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엄마, 뭐 하세요?
정우가 잠에서 깨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고 있길래. 준호의 샘플 채취는 더 쉬웠다.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입 안쪽을 살짝 닦아줄게. 할머니, 뭐예요? 입 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샘플을 채취한 순덕은 바로 검사소로 갔다. 접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사는 시작되었고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순덕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다. 준호를 볼 때마다, 정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만약 정말 다른 사람 아이라면 어떡하지? 순덕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미영의 행동도 이상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혹시 눈치챈 걸까? 미영은 불안해했다. 정우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요즘 왜 그래? 뭔가 걱정되는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영은 대답을 회피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소에 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건넸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서야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확률 0%. 순덕은 주저앉았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럼 준호는 정말.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준호가 가족과 닮지 않았던 이유. 성격이 달랐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미영이가 우리를 속였구나. 순덕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몰려왔다. 3년 동안 손자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순덕은 막막했다. 정우에게 알려야 했다. 아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우는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날 밤 순덕은 병철과 긴 대화를 나눴다. 결과가 나왔어.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나왔는데? 준호는 정우 아이가 아니야. 병철도 충격을 받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 미영이가 그래. 우리를 속인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병철이 물었다. 정우에게 알려야 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러면 힘들겠지만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 순덕은 마음을 정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정우를 따로 불렀다. 미영과 준호가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앉아라. 왜 그러세요?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순덕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꺼내 정우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유전자 검사요? 준호와 너희 친자 관계를 확인한 거야.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류의 내용을 읽으며 손이 떨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내 아이가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럴 리가. 엄마, 이건 실수일 거예요. 다시 검사해봐야. 실수가 아니야. 확률이 0%야. 정우는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미영이가.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미영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정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3년 동안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준호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덕도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했다. 정우야. 미영이를 불러라. 이제 모든 걸 확인해야 해. 1시간 후 미영이 준호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정우, 순덕, 병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왜 다들 그런 표정이세요? 미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미영아 앉아라. 순덕이 말했다. 미영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준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순덕이 검사 결과서를 미영 앞에 놓았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준호와 정우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거야. 미영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이런 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지? 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영아!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말이야? 내 아이가 아니야?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대답해! 준호가 누구 아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죄송합니다. 미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하다고? 3년 동안 우리를 속였는데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순덕이 차갑게 물었다. 준호 아버지가 누구야? 미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 정우가 소리쳤다. 회사 선배예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 선배? 네. 결혼하기 전에. 잠깐. 정우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결혼 전 불륜이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준호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정우가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숨겼어? 무서웠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날까봐. 모든 게 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거짓말로 결혼을 한 건데. 순덕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준호를 예뻐했는 줄 아니? 손자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병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 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정우는 준호를 바라봤다. 여전히 순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준호는 어떡하지? 그건 미영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물론이야.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은 지속될 수 없어. 그날은 집안이 완전히 뒤엎어졌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실이 드러난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정우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미영은 친정으로 준호를 데리고 돌아갔다. 순덕과 병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병철이 물었다. 이혼할 수밖에 없지.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용서해? 정우도 같은 생각이었다. 배신감이 너무 컸다. 엄마, 이혼 절차를 밟을게요. 그래, 그게 맞아. 더 이상 속으면서 살 수는 없어. 며칠 후 미영이 혼자 집에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정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미영아, 너무 늦었어. 3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걸 어떻게 믿어?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순덕이 나섰다. 미영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끝났어. 서로를 위해서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 어머니. 준호는 내가 잘 키우렴.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되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정리되었다. 준호는 미영이 키우기로 했고, 정우는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혈연 관계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미영은 준호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가 물었다. 아빠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갔어. 미영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정우가 순덕에게 말했다. 그래, 아무리 아파도 진실을 아는 게 좋아. 6개월이 지난 후 정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정우야, 소개팅 어때? 친구 민수가 제안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정우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었다. 한편 순덕과 병철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순덕이 물었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가족을 믿었을 뿐이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겠어? 그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거짓으로는 살 수 없잖아. 1년이 지나자 정우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회사 후배인 수진이었다. 수진은 정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수진이 정우를 위로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정우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만나는 가정이었다. 반면 미영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혼자서 준호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준호가 점점 자라면서 질문했다. 미영은 매번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준호야,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할게.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은 준호의 진짜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회사 선배였던 강민호였다. 민호 씨, 저예요. 미영이요. 미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 때문에 연락했어요. 준호? 우리 아이요. 기억하죠? 강민호는 당황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외면해왔다. 그 일로 뭘 어쩌라고? 아이가 아빠를 찾아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때 일로 지금까지 얽매일 수는 없잖아. 그럼 아이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강민호는 책임을 회피했다. 미영은 절망했다. 결국 미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된 것이었다. 2년 후 정우는 수진과 결혼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었다. 정우야, 행복하니? 순덕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래, 그래야 해.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결혼식 날 정우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느낌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덕분에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여보,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정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당연하죠. 진실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3년 후 정우와 수진 사이에 진짜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아이였다. 우리 아들이야. 정우가 감격해했다. 순덕도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손자였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 핏줄이구나.
순덕이 흐뭇해했다. 아이는 정우를 닮아 쌍꺼풀이 진하고 눈이 컸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수진이 물었다. 진우는 어때? 진실할 진해, 지부의 우. 좋은 이름이네요.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이죠? 그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5년이 지난 지금 정우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진실한 아내와 진짜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여보, 과거 일을 후회해요? 수진이 물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낼까요? 준우, 글쎄, 잘 자라고 있겠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정우는 가끔 준호를 생각했다. 3년 동안 아들이라고 여기며 사랑했던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이였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우의 마음에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순덕도 가끔 준호를 그리워했다. 그 아이도 잘못은 없는데. 순덕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 병철이 답했다. 그래도 3년 동안 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가 속은 거야. 진짜 손자는 따로 있어? 병철은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순덕과 병철은 가족에 대한 신뢰와 의심의 균형을 배웠다. 무조건 믿는 것도, 의심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미영은 거짓말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과 책임감이다. 정우의 새로운 가정은 진실 위에 세워져 더욱 단단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었다. 결국 선량한 사람들은 보호받았고 거짓을 저지른 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다 결말이었다.